흥미 유형별 학습 방법을 저희가 좀 주제로 가지고 온 거는 이겁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진로 진학 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강의할 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다음 커리어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진단 검사죠. 근데 이 진단 검사를 왜 해야 되는가? 이 진단 검사가 정말 유의미한가?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흥미 유형, 강점, 지능, 그리고 직업 가치관들을 알아보는 건데요. 이렇게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방향으로 진로 설계랑 학습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잖아요. 학생마다 집중하는 방법도 다르고 좋아하는 과목도 다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6가지 흥미 유형에 따라 공부법을 분류하고 선생님들의 각 유형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공부 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홀랜들의 직업 흥미 유형에는 6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유형에만 하당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현장형이니까 현장형이야, 탐구형이니까 탐구형이야, 예술형이니까 예술형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유형을 두루 가지고 있는데 그 유형들 안에서 좀 상위에 해당하는 2가지 유형 정도가 무엇이며 그 2가지 유형 정도가 있을 때 진로 설계와 학습 설계는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육각형의 반대 부분에 위치한 유형들은요, 성격이 반대되는 유형이라고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격 유형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형이에요. 현장형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형. 이런 현장형에 있는 친구들은요, 손과 그리고 신체를 움직여서 하는 활동, 공구나 기계를 조작하고 물건을 수리하는 등 가만히 있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렇게 손과 몸을 쓰는 일을 선호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책으로만 보던가 진행되는 수업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습 혹은 활동 등의 흥미가 굉장히 높은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언어적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논술이나 주관식 문제에 귀찮으니까 개발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장형의 친구들에는 2가지 공부법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먼저 현장형의 아이들은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먼 미래의 추상적인 예측보다 가까운 현실의 결과를 선호하기 때문에 짧고 강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플랜을 세운다. 이것도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일주일 플랜을 세운다? 아니에요. 매일 다음날 계획을 세우거나 이틀 계획을 세우고 이탈 계획 정도를 세웠을 때 단기간의 성취가 어떤 만족감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현장형 친구들은 더 적용하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형의 아이들이요, 그런 느끼는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손과 입을 사용하는 공부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책도 너 책 읽으면서 해, 손도 이렇게 막 필기하면서 해. 이러한 사소한 움직임들이 지루함을 오히려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야, 너는 단어를 외우는데 뭘 그렇게 꼼지락거리고 계속 쓰니, 이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형에 있는 친구들은 이게 집중력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암기력을 높여주고 현장형의 아이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주간 계획 세우기, 입과 손을 사용하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째, 탐구형입니다. 이 아이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궁금한 것을 해결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기도 하고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되게 큰 특징은 공부 편식이에요. 이 탐구형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과목이라면 교과서 외에도 참고도서, 다큐멘터리 등 어떻게 보면 저걸 내 아들, 내 딸이지만 우리 학생이지만 저런 걸 어떻게 챙겨보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과목은 아주 기초적인 것도 손도 대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 공부에 대한 편식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탐구형 아이들은 어떻게 학습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선 계획을 스스로 세우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쨌든 자기주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부의 편식이 어때요? 심합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 선생님 또는 부모님이 검토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자기 스스로 짤 때 좋아하는 과목들만 빽빽하게 채우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계획표를 조금 수정하고 다양한 과목을 골고루 배치해서 계획표를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체계적인 계획표에 맞게 공부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탐구형의 강점은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집중을 스스로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하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정말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혼자 더 집중하고 파고들고 학원에서 함께 수업을 들은 후여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스터디 룸이나 이런 데에서도 스터디 카페에서도 복습할 수 있게 해주면 이런 탐구형 친구들은 굉장히 효과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은 예술형에 해당합니다. 예술형은요, 6가지 유형 중 공부에 가장 흥미가 적은 유형의 예술형이에요. 근데 공부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표현할 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흥미 유형별 학습 방법을 이야기할 때 예술형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6가지 유형 중 공부에 가장 흥미가 적은 유형이 예술형입니다. 네요. 저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공부에 일반적 접근을 가장 못하긴 하지만 그게 과연 공부에 흥미가 없냐?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진 않아요. 공부에 흥미가 또 다른 방법과 방향으로 있는 친구가 예술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어떤 유형보다 열정적이고 창의성이 뛰어나고 에너지가 굉장히 넘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술형 친구들은요, 자신이 설계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 망설임이 적은 편이에요. 약간 이거는 마이 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술형도 동기부여가 굉장히 내적 동기가 크기 때문에 예체능 과목에서 뛰어난 성취를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형 친구들은요, 강제로 배우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 공부도 그래요. 왜 해야 되지? 무엇일지 떠올려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공부와 예술형 학생들의 진로 밀접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리적 사고력 향상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사회, 문화적인 상식이나 견해 이런 것들을 예술과 구현되는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공유가 되면 얘네들은요, 학습적 동기부여도 거기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형 친구들은 단순한 목표가 적힌 리스트가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두리스트와 같이 단순한 하루의 목표를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하면서 이게 어떤 부분의 성취감인지를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이런 예술형이나 이런 것들도 학습적 동기부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걸 본인이 알게 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사회형이에요. 사회형의 아이들은요, 자신의 효능감을 외부로부터 찾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외부적 환경. 그러니까 부모님, 선생님, 친구, 만약에 우리가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원장님들이 듣잖아요. 대표님들이 들으면 내 직원들도 이렇게 보면 돼요. 내 직원들도 사회형일 수 있고요. 예술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현장형일 수 있습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직원들과의 소통도 다른 거예요. 사회형인 학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선생님, 친구들의
확인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엇인가의 학습 동기나 이런 것들에 아주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형은요, 좋은 팀워크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 선호해요. 그러니까 사회형은 또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회형이란 친구 말로 뭐가 중요하냐면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같이 향상합니다. 옆에 친구가 꾸준히 공부하고 학원 끝나고 어디 놀러 가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화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책상 앞에 혼자 있을 때 뭐가 제일 힘들까요? 외로움, 적막함. 오. 근데 오히려 사회형이 뭐냐면요, 어떤 과정에서 성적이 올라가는 걸 배우냐면 얘가 수학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고만고만한데 선생님이 야 성훈아, 옆에 있는 진혁이 수학 네가 가르쳐 줘봐. 너 그 문제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면서 얘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왜? 내가 누군가한테 의미가 있게끔 하거든. 사회형은 이런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탐구형과는 반대예요. 혼자 성취하는 것과는 반대로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함께하는 거를 굉장히 이루고자 합니다. 친구들과의 경쟁, 인정 이런 것들이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복습 예습도 같이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형은요, 온라인 강의가 맞지 않아요. 온라인 강의를 힘들어합니다. 비대면 강의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비대면 실시간 강의가 사회형은 그래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5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취형입니다. 진취형의 아이들은 선천적인 약간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강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난 여기서 살아남을 거야. 나는 진짜 나는 최고가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진취형은 인정욕이 아까 사회형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진로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 근데 진취형이요, 일반적으로 학습적인 성과를 많이 이루긴 해요. 그리고 얘네들의 진로 목표가 일반적인 친구들보단 굉장히 뚜렷한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저는 수학 선생님 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의사 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미국에 있는 나사의 과학자로 가고 싶어요.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공부 자체가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얘네들은 꿈 자체가 굉장히 큰 거야. 근데 아셔야 되는 게 꿈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뭐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꿈이 실제 얘를 움직이는 동기이냐 이런 것들은 진취형이냐 이런 거랑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약해지는 일은 드물지만 꿈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이런 진취형은요, 공부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복불복이에요. 완전히 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특히 이런 애들이 언제 완전 포기하는 형태가 나오냐면 고등부 올라갔을 때. 왜? 내가 중학교에서는 무엇인가 공부를 잘하고 거기에 성과를 이뤘는데 고등부를 가니까 고등은 어쨌든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 내신이 암기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얘가 기초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고등부에서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을 못 쫓아가는 거야. 정규권에 못 들어. 얘네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놓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지도와 학습법에 대해서 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선의의 경쟁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의 범위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앞서는 걸 선호해. 얘네들은요, 그래서 선행을 좋아해요. 선행하고 먼저 알고 야, 네가 지금 중3인데 고2 수준의 영어를 해. 이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얘네들은 무엇인가의 자부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습에 할애하는 시간도 많이 주어져야 해요. 왜? 근데 얘네들은요, 예습에서 복습의 동기를 찾거든요. 선행학습을 통해서 만족감을 더 얻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얘네들도 함정이 있죠. 과도한 선행학습은 뭐예요? 복습을 놓쳐요. 그래서 현재 공부에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그런 부분에
예습과 복습의 시간의 비중을 누가 코칭해줘요? 이게 기술이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치형은요, 다양한 관심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섬세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나는 그림도 그리고 싶고, 나는 수학도 되게 잘하고 싶고, 의사도 하고 싶고, 피아노도 싶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댄스 배틀 나오면 춤도 추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다 잘할 수가 없죠.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어떤 부분들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관습형이 있어요. 관습형은 뭐냐면요, 학생들을 목표 지향의 학습 실행력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은 내적 동기가 내가 뚜렷한 목표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획을 세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명확한 학습 일정을 추구하고 실제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학습 도구를 선호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표에 대해서 성취 의욕과 동기가 남들 유형에 비해 약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관습형은 뭐냐면 막 진취적이지 않아.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자기가 이룰 만한 부분만 목표로 잡는다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 기계적인 거야. 나는 내가 평소에 보니까 7시간 자고 학원 갔다 와서 1시간 정도 하고, 막 진취형은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2시간은 공부해야지, 3시간도 공부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관습형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1시간이니까 1시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궁금하거나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채로운 학습 동기가 필요해요. 도구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계획에서 벗어난 공부 과목, 관련된 독서, 영화 관람, 그러니까 얘는 관습형은요, 시야를 넓혀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채로운 경험. 그래서 얘네들은 흥미를 높여서 무엇인가의 동기를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습형은 오늘 살펴본 아이들 중에서요, 가장 태울 수 있는 장작이 적은 아이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장작을 넣어줘야 돼. 너 책 읽어봐. 영화 관람, 전시회, 과학 관람, 과학 전시회, 뭐 이런 데들을 가보고 뭘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흥미 향상을 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습형은 뭐냐면 얘네들은 무엇인가 2%가 다 부족해. 잘할 수 있지만. 그래서 노트 필기 같은 것도 관습형 학생한테는 그 주특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안정적이고 무엇인가 잘하고 있고 괜찮게 하고 있다는 거를 관습형 친구들은 확인해야 되니까 많은 학생들이 노트 필기에 집착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관습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집착을 좀 버리게 하고 노트 필기도 효과적으로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노트 필기가 효과적으로 될 때 뭐예요? 최고의 공부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막 다 써. 필요 없는 것도 써. 이렇게 하지 않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이해하는 것들 잘 정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의문점이 뭔지 그런 팩트만 잘 정리해서 추후의 학습이 도움될 수 있게 기록하는 것이 우리 관습형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끝으로 오늘 흥미 유형별의 학습 방법 이렇게 했고요. 이 내용 제가 항상 얘기하죠. 누구한테 얘기하면 좋아요? 학부모 설명 자료. 이해했죠? 학부모 설명 자료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을 잘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